조용한 카페 안,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커다란 체구의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깊은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요. 넓은 등은 축 처져 있고 두 손은 얼굴을 감싸며 떨리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도 조심스레 시선을 피하며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남성의 맞은편에는 일본인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보니 그녀도 무척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뭔가 말을 걸고 싶은 듯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남은 커피 한 잔과 젖은 손수건이 놓여 있어요. 아마 그녀가 건넸던 걸까요? 남성은 여전히 흐느끼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카페의 잔잔한 음악과 그의 낮은 흐느낌이 묘하게 섞여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토록 커다란 체구의 남성이 흐느껴 울 정도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리고 이 일본인 여성은 그런 그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은 듯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을 연결하는 국제결혼 정보회사를 운영하고요. 이름은 마사키입니다. 한국에 다닌 지는 어느덧 11년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죠. 처음부터 이 일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요. 무역업을 하시는 아빠 일을 도우고 배우면서 일을 했어요. 원래 활발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 아빠는 제게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을 배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역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시며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똑부러지게 일을 잘 해내가는 딸이 그저 아쉽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업 수완도 있고 거래 협상도 잘하는 딸이 무역이 아닌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어느 날 아빠는 마사키가 무역을 계속했으면 우리 집안에 수출 대기업 하나 세울 수도 있었지라며 툭 던지듯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아빠도 점점 이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더 큰 가치를 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쩌다 제가 무역 일을 그만두고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을 시작한 계기는 아주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절친인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가장 친한 친구, 이상우예요. 상우가 10대 때에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상우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알게 된 친구였죠. 어느 날 상우의 결혼 이야기를 듣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구의 오랜 꿈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갖는 거였죠. 상우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예요. 언제나 배려심이 깊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상우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느 날 조용히 차를 마시던 중 상우가 말을 꺼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어릴 때부터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죠. 상우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일상의 행복을 원했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어릴 적 상우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거든요. 그때 한국으로 넘어간 이유도 부모의 이혼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 저는 가끔 친구의 집에 놀러 가곤 했어요. 하지만 친구 집에는 언제나 적막함이 감돌았어요.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익숙했고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상우는 늘 나중에 결혼하면 꼭 따뜻한 가정을 만들 거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에게 결혼이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런 친구가 이해도 못했지만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상우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소개팅도 해보고
결혼정보회사도 찾아갔지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소개팅에서도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인연을 만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실감났어요. 친구는 결혼을 원했고 안정되는 삶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들려오는 똑같은 대답은 조건에 맞는 상대가 없었다는 거였죠. 친구는 항상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한국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 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아무래도 체형이 큰 문제였죠. 사실 상우는 체격이 큰 편이었어요. 몸무게가 110kg 넘는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서조차 적합한 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상우는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한국에서는 그의 진심을 봐주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상우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렵겠지만 일본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본 여자지만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보다 좀 다르다는 사실은요.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외적인 조건보다 성격과 배려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 영향으로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한국 남성들은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여성들이 많았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꾸리는 문화라고 생각하죠. 일본 여성들은 배우자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우에게 제안했죠.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자 조금씩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상우를 돕기 위해 일본의 결혼 문화와 국제결혼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를 돕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저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매우 긍정적인 조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체형이 아닌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을 먼저 봐주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은 배우자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상우는 이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몇 번의 소개팅과 미팅을 거쳐 상우는 일본에서 한 여성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렵다고 했던 결혼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우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어려워하는 많은 남성들에게 일본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을 이어주는 결혼 정보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정말 잘 맞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모두 멋있어요. 그 때문인지 한국 남성들을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일본 여성들의 세심한 배려와 감사의 표현에 감동을 받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자주 하고 남편이 해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여성들은 남편의 취미와 자유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취미 생활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여성들은 결혼해도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중국 남성들도 일본 여성과 결혼을 선호하는데요. 일본은 한국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본에 생활하는 일본 여성과 사귀면서
불평하는 한국 남성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였죠. 그만큼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한국어를 좀 더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는데 문제는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오전엔 미팅 시간 조율, 오후엔 만남 예약, 저녁엔 한국어 공부까지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은 게 문제였죠. 마침 눈앞에 보이는 작은 한식당이 있길래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여기는 제대로다 싶었죠. 자리에 앉아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는데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건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 남자가 다가와 저를 기억하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친구가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한 달 전 상담받았다면서 그는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온 두 남성이 제게 상담을 받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그는 조용히 친구의 상담을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죠? 저는 단순히 배고파서 들어간 한식당에서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그가 지금의 제 남자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날 저는 밥값도 내지 못하고 가게 주인의 손에 의해 강제로 배불리 먹어야 했어요. 그는 저에게 서비스를 왕창 쏟아부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식당을 단골집으로 만들었고 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로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귀여워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죠. 이제는 제 일도 함께하고 한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기도 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도 함께하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만든 필연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유튜버 촬영팀이 나오기로 했어요. 한인 가정생활을 촬영하기로 했답니다. 친구 상훈의 집을 선택했어요. 행복한 상훈의 집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정말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출한 공간이었어요. 거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버리는 방. 하지만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치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일본인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 지금의 제 직업과 연결되었지요. 마시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 후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일본식 가정식을 먹고 출근했어요. 따끈한 된장국, 부드러운 타마고야키 일본식 계란말이, 그리고 발효된 콩의 독특한 향이 감도는 나토를 비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저에겐 너무도 따뜻했죠. 하루의 시작을 아내가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한 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또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본 여성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우가 많고 가정적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커플 O팀을 초대해 한국 음식 맛보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무척 기대되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커플들은 벌써부터 설레는 표정입니다. 가게 분위기는 한옥 느낌이 물씬 나지요. 음식 냄새도 너무 맛있어 보인다며 일본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남자친구는 한껏 준비한 식재료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체험은 김밥 만들기입니다. 김밥을 예쁘게 말아보실 준비 되셨나요? 처음에는 모두 이 정도야 뭐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막상 시작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제 김밥이 점점 뚱뚱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햄이 너무 많아서 김이 안 감싸지네요. 여보, 당신 김밥이 터질 것 같아요. 좀 덜 넣으셔야죠. 옆에서는 기가 막힌 정갈한 김밥을 완성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머나, 저분은 처음 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완전 프로 같은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한식 만드는 영상 좀 봤거든요. 모두의 김밥이 완성된 후 서로의 김밥을 비교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김밥을 테이블에 차려놓고 다 함께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 건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커플 5팀과 함께한 한식 체험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한식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어느 날 한 남성 고객님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오랜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 후 일본에서 온 한 여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레 대화를 나누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성품이 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다시 걸려온 전화. 이번엔 그 남성 고객님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결혼합니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사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따뜻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마사키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고 보람차 보이는데 그의 이야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